자,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여기서 말하는 소수라고 하는 거는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이렇게 되겠지? 가지는 수. 그러면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만들어주면 2, 3, 5, 7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은 A의 원소이다.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닙니다. 3은 A의 원소가 아니다. 3은 A의 원소입니다.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2의 배수니까 1과 자기 자신 말고 합성수, 다른 수를 약수로 가지는 합성수이다.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다. 7은 원소가 되고요. 8은 원소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뭐 원소이냐 원소가 아니냐를 판단해 달라는 건데 너무 기초적인 문제죠. 뭐 설명을 할 만한 게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세집합 ABC에 대하여 A는 1, 2, 3, 4이고 B 합집합 C는 2, 4, 6, 8일 때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요 형태를 요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지.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합집합하고 교집합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요. 앞에 거 먼저 계산하나 뒤에 거 먼저 계산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A 여기 있고 B 합집합 C가 여기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합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될 거니까 1, 2, 3, 4, 6, 8 이렇게 원소가 잡히겠네.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그럼 3번 보겠습니다. 명제인 것만 옳은 대로 고르세요. 명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참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지요. 기억번을 봤더니 1 더하기 4는 3보다 크다. 맞네. 얘는 참인 명제입니다. 그럼 x 더하기 2는 7이다. 이건 뭐야? x가 5면 참이지. 5가 아니면 거짓이고. 근데 이 x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상태야. 그 다음에 AC는 BC이면 A는 B이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거짓인 명제입니다. 그래서 얘도 명제. 그래서 명제 있는 것만 고르세요. 기억번, 디귿번. 디귿번 같은 경우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A는 B이면 AC는 BC이다. 이건 참입니다. 근데 AC는 BC이면 A는 B이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왜요? C가 0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AC는 BC이고 C는 0이 아니라고 한다면 A는 B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참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등식의 성질에 관한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안 배웠으면 지금 기억해 둬야 되는 내용인 거고. 다음 4번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ax 플러스 b의 역함수를 gx라고 얘기하고 f1은 마이너스 1이고 g5는 4라고 했을 때 상수 a, b의 합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지금 이게 이 함수가 1차 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 1차 함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점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기울기 만들고 식 만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두 점의 좌표를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F1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이 얘기지. 얘는 지금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f 역함수의 5는 4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 그러면 이거를
f의 4는 5입니다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1,-1이라는 점과 4,5라는 점을 지나는 fx, ax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뭐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도 돼요. 뭔 말이냐면 x에다 1 대입했더니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고 x에다 4 대입했더니 4a 플러스 b는 5입니다. 해가지고 이걸 연립해 준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함수의 식 구하는 거. a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2-x1분의 y2-y1이라고 한다면 3분의 6이니까 2라는 값을 가지겠다. 그러면 한 점을 대입해 주었더니 y-5는 2에 x-4.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8 플러스 5 마이너스 3이 되어서 a는 2이고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5번을 보겠습니다. 집합 x라는 애가 마이너스 1과 0과 1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에서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인 것의 개수를 a, 1대1 대응인 것의 개수를 b라고 하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걸 집어넣었더니 대입한 값하고 나오는 값이 전부 요 범위 안에서 요거지.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x 값이 다르면 y 값이 서로 달라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럼 기억번 볼게요. x라는 애가 마이너스 1과 0과 1입니다. 또 x라는 애가 마이너스 1과 0과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 0은 0, 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관계겠지? 그럼 얘는 함수가 되고 또 1대1 대응도 되네. x값이 다를 때 y값이 다 달랐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x라는 아이가 있고 마이너스 1, 0, 1. 또 x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0과 1. x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 0. 0의 제곱 마이너스 1 해주면 마이너스 1. 1의 제곱 마이너스 1을 해주면 0. 그러니까 얘는 함수는 되지요. 1대1 대응은 안 됩니다. x값이 서로 다른데 y값이 똑같은 애가 하나 있지. 그 다음에 디귿번 보겠습니다. 디귿번 x에서 x로의 함수 마이너스 1과 0과 1, 마이너스 1과 0과 1. 2x의 제곱 해주니까 너를 집어넣으면 2가 돼야 되겠네. 0을 집어넣으면 0일 거고요. 1을 집어넣으면 2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함수조차도 될 수 없네. 요 영역 안에서 y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리을번을 보겠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마이너스 1과 0과 1이고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했을 때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2 빼기 1이니까 1 0을 집어넣었더니 1 빼기 1 되어서 0 1을 집어넣었더니 0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너는 함수이고 1대1 대응도 됩니다. 그러면 a의 값은 3개 b의 값은 2개가 되어서 a 플러스 b는 5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네. 다음 6번입니다.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요. f 합성 g의 2 더하기 g 합성 f의 1의 값을 구하세요. 차근차근 해봅시다. f 합성 g의 2라고 한다면 너는 f 안에다가 g의 2의 값을 넣어주세요가 될 거고 여기다 2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6 플러스 2 그래서 너는 f의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3입니다. 이렇게 되겠나? 그 다음에 g 합성 f의 1을 해주세요. g 함수 안에다가 f의 1을 넣어주세요. f에다 1 집어넣으면
b에 마이너스 3이 되고, 뒤집어 넣으면 2 빼기 5니까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집어넣었더니 9 더하기 2니까 11이다. 그럼 얘네 둘이를 더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들이 좀 기초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0에서부터 3까지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f의 역함수 합성 f의 역함수 2분의 3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이거는 먼저 y값부터 잡아줘야 돼 그랬는데 y값이 이미 잡혀 있네. 그러면 식을 볼게요. f의 역함수 합성 f의 역함수의 2분의 3이라면 저는 f의 역함수 안에다가 f 역함수의 2분의 3의 값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이걸 보자고. f의 역함수의 2분의 3이라고 하는 아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k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걸 가지고 f의 k가 2분의 3이 되는 애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y값이 이 함수에서 y값이 2분의 3이 되는 지점을 찾아봤더니 이 지점이야? x값은 k의 값은 2입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요걸 계산한 값이 k1이니까 f 역함수의 2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f 역함수의 2의 값을 m이라고 합시다. 그럼 f에다 m을 집어넣었더니 2가 나왔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함수 값의 결과가 2가 나오는 애를 봤더니 3이지요.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라고 하는 게 거꾸로 쫓아가서 만들어준 거야. 이걸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야. 함수값 제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 1번 보겠습니다. 명제가 요거일 때 상수가 a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대우 명제를 만들어 줍니다. 대우 명제는 부정의 0명제니까 x-a가 0이면 x의 제곱 플러스 4x-21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럼 여기는 집어넣었더니 x가 a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21이 0이 되는 a의 값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걸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a 플러스 7에 a 마이너스 3이라고 인수분해가 되어서 a가 마이너스 7이거나 a가 3입니다. 이걸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러한 a의 값들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4가 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기에서 바로 마이너스 4가 되겠군요. 얘를 보고 찾아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이 안 나요?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적어 드리겠습니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그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9번.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요. A 합집합 B는 A를 만족시키는 실수 M값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A 합집합 B가 A가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건 합했더니 어떤 한 집합이 나온 건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럼 X를 원소로 삼을 건데 요게 나왔다. 요게 나왔다면 이 어떤 값이 있겠지? 요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mx-2를 x라고 한다면 이 항에서 mx-x는 1이다. 그래서 m-1에 x가 1이고 x의 값은 m-1분의 1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b라는 집합 자체가 원소가 하나야.
뭐 n-1분의 1 이러한 원소가 나올 건데 이 원소가 여기에 속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n-1분의 1이 마이너스 2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n-1분의 1이 1이 된 경우가 있겠지. 요걸 계산하면 각각의 m값이 되는 거야. 집어넣어줬더니 n-1을 양변에 곱합니다. 1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2 넘어갔더니 2m은 1, m이라는 애는 2분의 1. 네가 이항돼서 1이 되고 2로 나누었어. 여기서는 1은 n-1, 양변에 n-1을 곱하고 이항해줬더니 m은 2. 이 m값의 곱은 2분의 1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1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그 다음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A가 0보다 크다이고 B가 0보다 크다이고 A 플러스 B를 16이라고 했을 때 너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요걸 가지고 바로 계산하기 힘드니까 요걸 쪼갭니다. 이렇게 약분을 해주었더니 A 플러스 A분의 4 또 이렇게 쪼개서 약분해 주었더니 B 플러스 B분의 4가 나옵니다. 그럼 A 플러스 B를 16이라고 그랬으니까 16 플러스 A분의 4 더하기 B분의 4가 될 것이고 최소값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산술 기하평균을 씁시다. 2 루트 A, B분의 16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럼 이제 요값만 해결해 주면 되겠네. 그럼 또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A 플러스 B라고 하는 애는 2 루트 AB입니다가 될 것이고 여기가 16이 되니까 약분해서 8보다는 작거나 같다 루트 AB가 그러면 최소값 구하라 하시니까 얘가 최대치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8이면 되겠지. 맞지요? 28이 16 루트 AB는 8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AB라고 하는 이 아이는 64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가 다시 2 루트 64분의 16 더하기 16이 되겠죠. 그럼 8이 16, 88에 64 약분하니까 4.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6이 되겠네. 그래서 17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산술 기하가 2번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위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다음 벤 다이어그램의 어두운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랑 똑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건 그림 그려줘야 된다 그랬지? U가 있고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건데 C 합집합 일단 C를 영역 안에 집어넣고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이 되겠지? 그럼 A 합집합 B의 바깥쪽이 될 거니까 이렇게 색칠이 될 거예요. A하고 B를 제외한 상태로 이렇게 색칠이 돼서 놓고 봤더니 얘가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럼 나머지도 한번 해봅시다. U라는 아이가 있고 그 안에 A, B, C를 놓을 건데 C한테서 C인 요 부분에서 A 합집합 B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주세요. 그러면 요 부분만 남겠네. 그 다음에 얘는 3번 요 안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와 교집합 부분 A와 B 합집합 C의 여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이면 바깥쪽이 될 건데 그거랑 A랑 포개지는 부분이면 이 부분이 되겠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얘는 B 합집합 C의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이 되지. 그럼 이번에는 A라는 아이와 B 합집합 C의 여집합 부분 바깥쪽 부분을 합해주세요. 이런 상태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C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면 A, B, C 있는데 C랑 A 합집합 B의 여집합 A, B의 바깥쪽이랑 겹치는 부분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그림이 되겠지? 이걸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슷한 문제들을 풀 수 있겠죠? 12번 다음 함수가 fx는 2x-3, gx는 -3x 플러스 4에 대하여 f 역함수 합성, g 합성 f 역함수의 역함수 합성 fx는 ax 플러스 b이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함수를 합성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전개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f 역함수 합성, 너는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f 합성, g의 역함수 합성, f의 x 이게 되겠지? 그랬는데 f하고 f의 역함수의 합성은 상등함수가 되고 얘는 그냥 합성해서는 소멸이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g의 역함수 합성 f의 x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요게 ax 플러스 b입니다. 그러면 편하게 그냥 G의 역함수를 만들어 버립시다. 역함수 만드는 방법은 원래 함수가 있다면 X와 Y의 위치를 바꾸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합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가 될 것이고 그러면 fx의 요 친구를 f의 역함수가 G의 역함수가 가지는 x의 자리에다 집어넣어 주세요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2x 마이너스 3 플러스 3분의 4 그러면 너는 찍 마이너스 3분의 2x 찍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4가 되어서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7이 되겠다. 그러면 a의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b라고 하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7이 되어서 3분의 9가 되고 그러면 너를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보자. 배수와 약수의 집합에서는 교집합하면 최소 공배수의 집합, 합집합은 둘 중에서 약수인 숫자의 배수의 집합. 그러니까 3의 배수의 집합, 교집합, 2의 배수 합집합, 4의 배수라고 한다면 요게 2와 4가 약수와 배수의 관계니까 2의 배수의 집합이 될 거다. 그러면 A의 3의 배수 교집합 A의 2의 배수니까 교집합하면 최소 공배수 A의 6, 6의 배수의 집합이 나온다. 그러면 30까지 6의 배수의 집합을 찾아주면 6, 12, 18, 24, 30 이렇게 5개가 나오겠네. 그럼 이걸 다 더해 주세요인데 너하고 너를 더했더니 30입니다. 또 너하고 너를 더했더니 30입니다. 30이 3개니까 90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 14번을 보겠습니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의 개수는 그럼 이건 뭐냐면 P하고 Q를 이렇게 놨을 때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그러면 Q가 P의 부분집합이고 P는 Q의 부분집합이지 않아야 합니다. 있나요? 그러면 가라는 조건을 봤더니 가에서 P가 가지고 있는 진리집합은 X의 제곱이 1이라는 건 X가 마이너스 1일 수 있고 플러스 1일 수 있겠지? Q는 X가 1입니다. 진리집합이 하나 있어요. 그럼 얘는 Q는 P의 부분집합이고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맞네요. 그 다음에 납은 보자. X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건 P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진리 집합이 0보다 크다. 실수의 범위 안에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x는 0이 아닌 모든 숫자야. 그 다음에 Q에서는 x가 0보다 큰 경우만 얘기하고 있다. 양수인 경우만. 얘는 양수와 음수를 다 가지고 있고 얘는 양수만 있으니까 Q가 P 안에 포함되겠죠. 얘도 맞겠네. 그 다음에 답안을 보겠습니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이고 x는 2이다. 그러면 P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건 2, 3, 4, 뭐 2 이상의 어떤 숫자들 그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을 것이고 Q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럼 Q가 P 안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마이너스 때문에 안 들어가요. P는 Q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얘는 아무 관계도 아니지. 그 다음에 라번을 보겠습니다. 라번 P는 2의 배수라 그랬으니까 2, 4, 6, 8, 점점점 이렇게 나갈 것이고 Q라고 하는 애는 4의 배수라 그랬으니까 4, 8, 12, 점점점 이렇게 나갈 건데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 넣으면 4의 배수가 2의 배수 안에 포함된다 그랬죠. Q가 P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라번도 맞고 그래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의 개수는 3개입니다. 맞네요. 생각보다 한 2개 정도 나올 줄 알았더니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원소들의 합을 SA라고 하자 1은 원소가 아니고 2는 포함하는 A에 대하여 SA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이거는 1은 원소를 삼지 않고 2는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1은 원소로 삼지 않고 2는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 이걸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만들어지기를 공집합이 있을 것이고 원소가 3이 들어가는 거, 4가 들어가는 거, 5가 들어가는 거, 6이 들어가는 거, 원소 하나짜리. 요거 2개 다 빼고 계산하라 그랬지?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는 3, 4, 3, 5, 3, 6, 4, 5, 4, 6, 5, 6, 원소 3개짜리는 3, 4, 5, 3, 4, 6, 3, 5, 6, 4, 5, 6, 원소 4개짜리는 3, 4, 5, 6 이렇게 나오겠네요. 개수로 세면 2의 4제곱이니까 16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2는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전부 2가 들어가 주는 거야. 2, 이렇게. 그러면 2는 반드시 포함하는 1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이 모든 것들의 원소를 다 더하면 얼마냐? 그러면 2라는 애는 16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등장합니다. 또 4를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등장합니다. 이제 뭔지 알고 있죠?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은 안 세봐도 되겠지? 같은 숫자가 전부 8번씩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이 8번 등장을 하면 결국 이 모든 원소의 합이 만들어질 거다. 그럼 너는 32 더하기 얼마요? 18 곱하기 8. 32 더하기 88에 64. 8일은 8, 144. 해줬더니 176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16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가로선을 그려서 그래프와의 교점이 한 개만 나오면 1대1 함수가 되고 거기다 이제 뭐 치역이,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니까 1대1 대응 함수가 만들어지겠지? 1대1 대응 함수가 되고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가로선을 그려서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건 1대1 함수가 되냐 안 되냐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일단 기본 조건이 1대1 함수가 돼야 되겠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얘가 지금 1차 함수의 꼴이야. 1차 함수는 직선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요것과 요것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면, 그러니까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다 이렇게 돼버리면, 뭐 음수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양수로 가는, 또는 양수로 가다가 음수로 가는 이런 패턴이 돼버린다면 가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두 개씩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이건 1대1이 될 수 없고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럼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얘가 기울기가 같아야 돼. 양수였으면 계속 양수, 음수였으면 계속 음수. 이런 상태여야 가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주게 되겠지. 0이 되면 돼, 안 돼? 0이 되면 안 돼. 0이 된다는 건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건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래프가. 요런 패턴이 만들어진다거나 뭐 요런 패턴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만들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이 기울기가 같아요를 표현하는 게 뭘까요? 수수의 곱이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만 합니다. 그러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2를 넘겨서 마이너스를 빼줄게요.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5이고 여기는 2가 될 거다. 그럼 위로 볼록한 경우가 이 경우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정수 a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해서 4개의 정수의 값을 가지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음 17번을 보겠습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을 fx라고 할 때 요것의 부분집합 중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31개에 대해서 일단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2, 5승계, 32개가 나와야 될 건데 공집합 빼고 31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모든 원소를 다 곱해 주었더니 이의 k제곱이 되었다. 그럼 원소를 아까 더하라는 문제는 했었잖아. 그럼 부분집합을 만들어 보면 어떤 특정한 숫자는 동일한 횟수로 반복된다. 이거 있었지? 그러면 자, 1을 생각해 봅시다. 1이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집합을 만들어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16개가 나오는 거야. 그 말은 각각의 숫자들이 16번씩 등장을 할 겁니다. 라는 거죠. 8의 16제곱 곱하기 16의 16제곱. 이것이 2의 k제곱으로 나오는 거다. 그럼 요건 뭐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2의 16제곱 곱하기 너는 2의 제곱의 16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의 16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의 16제곱. 이건 다시 2의 16제곱 곱하기 2의 둘이 곱하면 되니까 32제곱 곱하기 2의 6, 38, 48제곱 곱하기 2의 6, 4, 24, 64제곱. 그럼 이제 너는 2에 16 더하기 32 더하기 48 더하기 64. 니랑 더했더니 70, 80, 70, 80. 그래서 너가 2의 160제곱. 이것을 2의 k제곱이라고 할 거다. k의 값은 160입니다. 뭐 별거 아닌 문제지요. 어려워 보이지만.
자, 요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집합을 PQR이라고 할 때 항상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세요.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는 거네요. R이 Q의 부분집합이면 R은 P의 부분집합이다. 항상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고 P 합집합 Q가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고 P 합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R은 P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R은 Q의 부분집합이다.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면 R은 P 교집합 Q의 공집합이다. x-1의 제곱 일단 r부터 구해봅시다. x-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실수값의 제곱이니까 0보다 작을 리는 없고 0이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x가 1인 경우 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저 여기서 오타가 있어요. 이 Q에 이게 C가 아니고요. A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Q라는 애는 C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입니다. 못 풀 뻔했어요. 자, 그러면 P라는 A를 보자. A, B, C가 양수이고 실수에서 정의된 세 조건이라고 얘기했을 때 P를 놓고 무슨 생각을 해볼 거냐? 얘는 2차 함수의 형태니까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될 것이고 이때 만나는 이 지점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0보다 작다의 범위가 될 거니까 x라는 애는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거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줬더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분의 b 양수가 되고 알파 베타를 해줬더니 얘도 a분의 c니까 양수의 꼴이 될 것이다. a, b, c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이 양수라고 하는 건 P가 가지고 있는 진리집합이 X라는 애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고 또 0, 알파와 베타는 0보다는 큰 관계고 베타가 가장 큰 수를 가진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걸 가지고 볼게요. 자, P라는 요식을 가지고 변형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알파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A 알파의 제곱 더 마이너스 B 알파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인데 이거를 나누기 알파의 제곱을 해봅시다. A 마이너스 B 곱하기 알파분의 1 플러스 C 곱하기 알파의 제곱분의 1 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럼 얘는 C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라는 꼴로 변형이 가능하겠다. 요거 자체를 근이라고 해준다면. 그러니까 얘 P가 알파라는 애를 근으로 가지면 C라는 애는 알파분의 1이라는 애를 근으로 가지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Q라고 하는 이 I는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한 형태에서 얘는 여기가 베타분의 1이 돼야 되겠지. 베타가 더 큰 수였으니까 단위 분수로 고치면 알파분의 1 이런 관계를 가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줬더니 둘 다 양수인 꼴이 되겠다. 그래서 Q의 진리집합을 만들어주면 베타분의 1, x, 알파분의 1의 관계를 가지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0보다는 큰 관계를 가지겠다. 됐나요? 얘는 진리집합이 1입니다. 복잡하니까 여기다 정리할까요? 자, P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진리집합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0보다는 큰 관계이고 Q가 가지는 진리집합은 베타분의 1에서 알파분의 1까지 베타분의 1, 알파분의 1의 관계를 가진다. 그래 놓고 지우겠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이제. R이 Q의 부분집합이라면 Q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R이 들어있다면 그럼 보자. 베타분의 1이라는 아이가 있고 알파분의 1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R이 얘가 Q 안에 들어갑니다. 1이 요 사이에 있대요. 1이 이런 관계를 가진다면 R은 P의 부분집합이 되어야만 한다. 이 친구가 P의 부분집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베타분의 1이 1보다 작다면 그러면 베타분의 1의 역수인 베타는 1보다 커져야 되겠지. 베타. 그 다음에 알파라는 아이가 있는데 알파라는 아이는 알파분의 1, 1보다 큰 수니까 알파분의 1이 1보다 큰 수니까 알파는 1보다 작은 수로 내려가 있어야 될 거야. 역수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1보다 작다 그러면 얘가 진분수였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역수로 고치면 가분수의 꼴이 되겠지. 1보다 큰 수는 가분수야. 가분수를 역수로 고치면 진분수의 꼴이 되겠지. 이런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1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다면 베타가 일로 와야 되고 알파가 일로 와야 되는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R은 P의 부분집합이 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겠지.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고 P 합집합 Q도 공집합이 아니라면 R은 P의 부분집합 또는 R은 Q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너하고 너의 관계가 서로 역수의 관계인데 이게 뒤집어졌다는 건 그 사이 어디쯤인가 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R은 P의 부분집합이나 또는 P나 Q의 어떤 집합 중에 1이라고 하는 애는 이 사이에 어딘가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거고 P교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R은 P교집합 Q의 부분집합이다. P교집합 Q가 여기 있는데 요 안에 얘가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역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디귿번도 옳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이것이 모두 옳아요.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을 보았더니 12하의 자연수 두 부분집합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B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A는 10과 서로소인 서로소라는 건 공약수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10은 2하고 5를 약수로 가집니다. 1, 2, 5, 10. 서로소가 된다는 건 2의 배수나 5의 배수를 가지지 않는 집합이 되는 거야. 2의 배수나 5의 배수 빼면 뭐가 있나요? A라고 하는 아이는 1, 2 안 되고 3, 4 안 되고 5 안 되고 6 안 되고 7, 8 안 되고 9, 9 이게 A겠네. 그 다음에 집합 B의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은 11이 아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B는 일단 요 원소는 빼야 돼. 그럼 B가 될 수 있는 아이를 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될 건데 이미 아무 숫자나 둘이 더했더니 11이 되어서는 안 된대. 그러면 얘하고 얘는 제해줘야 되겠네. 얘하고 얘 중에 뭐 아무거나 하나는 빼줘야 되겠네. 다시 볼게요. 지금 니하고 니를 더하면 11이 되고 또 5하고 6 있지? 너하고 너를 더하면 11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원소 중에서 하나, 파란색 원소 중에서 하나를 제외시켜줘야 임의의 두 원소의 합이 12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집합 B의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네들 중에서 작은 숫자를 제거해 줘야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제 B는 2, 4, 6, 8, 10 이렇게 원소로 가집니다가 되겠네. 그러면 더해 주었더니 너가 10이고 너가 10이니까 최대치는 30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요. 음, fx는 2x 플러스 3이고 gx는 x-2의 제곱에 대하여 정의역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하는 합성함수 G합성 F의 치역을 A라고 하자. A의 원소 중 자연수가 100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럼 일단 합성을 해볼게요. G합성 F라 그랬으니까 G가 가지고 있는 요 자리에 그러니까 G합성 F라고 한다면 G 안에다가 fx를 넣어주세요가 되니까 요거를 요 자리에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2x 플러스 3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면 네가 2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값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서부터 a까지를 원소로 할 건데 자연수인 원소가 100개 이상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럼 얘는 0이 되게 하는 값을 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볼게요. 아래로 볼록한 값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가는 이러한 영역입니다. 정의역을 여기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a까지를 영역으로 가졌더니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자연수가 100개 이상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이게 되는 건가요? 0을 집어넣으면 이게 되겠네. 자, 치역을 a라고 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1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자연수가 100개 이상이 됐다라고 하는 건 요걸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100 이상의 어떤 숫자가 나와주면 된다 이거지. 그렇죠?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원소 중 자연수가 100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러면 2A 플러스 1의 제곱이 100 이상의 어떤 숫자가 되게 해주세요. 좀 찌뿌두둥하네요. 2A 플러스 1이라는 애가 10에서 마이너스 10 사이에 아니다. 2A 플러스 1이라는 애가 10보다 크거나 아니면 2A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이래야 100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100 이상.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2A라는 애가 마이너스 11이 되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11입니다. 이건 아니네.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2A라는 애가 9가 될 것이고 A라는 애는 2분의 9, 4.5 이상입니다가 될 거니까 자연수 A의 최소값은 5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1번을 보겠습니다. 5이고 BC가 12인 내부의 한 점을 적었는데 그럼 얘는 5, 12, 13 이렇게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5 pH1의 제곱 더하기 12 pH2의 제곱 더하기 13 pH3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음,
그럼 얘를 가지고 일단 쪼개봅시다. 삼각형 3개로. 쪼개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버리면 5 곱하기 선분 pH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2 곱하기 삼각형 pH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3 곱하기 pH3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이 값이 5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의 넓이가 될 겁니다. 2분의 1을 없애 주었더니 5pH1 플러스 12 pH2 플러스 13 pH3라는 값이 60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걸 요구하는 거지. 요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요. 루트 5 pH1의 제곱 더하기 루트 12 pH2의 제곱 더하기 루트 13 pH3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왜 그래야 되나요? 그럼 요걸 바꾸자고요. 루트 5 곱하기 루트 5의 pH1 플러스 루트 12 곱하기 루트 12의 pH2 플러스 루트 13 곱하기 루트 13의 pH3 요게 60이다. 이러면 요것들을 각각 A, B, C라고 해서 코시-슈바르츠 등식을 적용할 수 있다. 뭔 소리냐? 요걸 제곱했더니 5, 요걸 제곱했더니 12, 요걸 제곱했더니 13 해주고 요거의 제곱 5, pH1의 제곱 요거의 제곱 12, pH2의 제곱 요거의 제곱 13, pH3의 제곱을 해주었더니 얘는 요거 5pH1 더하기 12pH2 더하기 13pH3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분형식이지. 여기다 60을 집어넣어 주었더니 3600이 될 겁니다. 너는 20이 될 것이고 울라불라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땡땡 해줬고 땡땡 해줬더니 여기가 180. 그래서 네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18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나요? 여기가 30이다. 25, 30이지? 30으로 나누어 주었더니 120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너의 최소값은 120입니다. 이게 호시 슈바르츠를 이렇게 써야 이렇게 복잡하게 써야 돼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찌 됐든 문제는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요. 요게 모든 실수에 대하여 gf의 역함수 더하기 gfx는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7을 만족시킨다. g3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g3의 값. 한번 봅시다. 문제 자체가 되게 교묘한 문제인데요. fx라는 애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f라는 애하고 f의 역함수라는 애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보자. x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요걸 따른다 그랬어. 그럼 y절편은 4가 될 것이고 2를 집어넣었더니 2를 지나가겠지. 1,1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이렇게 안 될까요?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1보다 큰 구간에서는 봤더니 1을 집어넣었더니 3분의 1 빼기 3분의 4니까 1이 돼 있을 거야. 그럼 여기다 4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4니까 0이 될 거야.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지. 그럼 얘는 y는 x라는 항등함수에 대해서 서로 대칭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역함수로 만들어준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똑같은 식의 형태가 되겠지. 순서만 바뀔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요 값이나 요 값이 결국에는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친구가 g의 3이라는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f 역함수에 k를 집어넣었더니 3이 됐다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f에다가 k를 집어넣어도 3이 됐다 이거겠지. 그럼 그대로 가볼게요. 그러면 니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음, 어, 너를 가지고 네 결과가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G3 더하기 G3이라고 하는 애가 2분의 3K, FK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2분의 7이 될 거고 그러면 G의 3이라는 애는 이 G의 3이라는 애가 이렇게 될 거니까 G의 3이라고 하는 이 값은 4분의 3K 플러스 4분의 7이라는 애가 될 거야.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 K를 집어넣었더니 3이 됐다라는 건 이게 대입할 숫자가 이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그럼 요걸 가지고 뽑아가지고 F의 3이라는 애를 K라고 하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돌릴 수 있죠. 역함수의 경우에는. 그럼 3은 2보다 큰 숫자니까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3을. 그럼 집어넣었더니 K라고 하는 애가 3분의 1이다. 됐나요? 여기다 3분의 1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F에다가 3분의 1이면 1보다 작은 거 여기다 3분의 1 집어넣었더니 3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 맞네. 그러면 K라는 이 아이 대신에 3분의 1이라는 아이를 집어넣어 주자. 그랬더니 약분되어서 4분의 8 해서 2라는 값이 나오더라. 라고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의고사 풀이가 끝났는데요. 문제들을 보면 좀 교묘한 형태의 문제들도 등장을 했었고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지요? 정리들 잘 하시고 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